나눠보겠습니다. 도청을 당한 것도 문제고요. 도청 당한 주체와 내용도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욱더 문제고요. 정말 총체적으로 그냥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보신 부분 뭐가 있으실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한번 저는 제대로 항의 못하는 게 제일 문제죠. 뭐 국가 간의 도감청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물론 그걸 막았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악의 없는 뭐 도감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국격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도 없어지고 저는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국가 간에 서로 도감청을 한다,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한마디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야. 악의는 없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악의는 없으니까 괜찮아. 우방국끼리는 악의가 괜찮아. 없으면 도청이 아니고 시청 또는 경청, 정치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감청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감청은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법이 적용되는 미국 내에서 있었더라면 감청일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도청이죠. 맞습니다. 도청이 훔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듣는 것을 훔쳤으면 범죄인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악의적이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도청이 아니라 감청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말이 안 거죠. 그렇처럼 그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항의를 못한 것은 이제 개별 국가로서의 주권을 행사 못한 거고 네. 더 심한 건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도 대부분 뭐 위조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 가서 그 대변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바로 확인하면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다, 되게 심각하다. 일부는 변경됐지만. 뭐 변조됐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점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기자들하고 문답이 오갔거든요. 네. 제가 잘 모르는데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이 노출된 이제 정보가 사진 형태잖아요. 네. 근데 사진 형태 문서 위에 영문으로 쭉 암호가 써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여러 그중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이게 그대로 내용이 오픈됐을 경우에는 도감청한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약간 손을 댔다. 편집되는 거. 그 표시도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손을 댄 거 가지고 혹시나 우리 정부가 그렇죠. 오리지네이트 컨트롤인가 한 예. 거예요. 예. 약간 다르니까 상당 부분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큰 문제죠. 왜냐면 일부러 손을 댄 건데. 그래서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OT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위조가 아니고 변조죠. 변조죠. 살짝 일부러. 바꾸는 거죠. 살짝 바꾸는 일부러 건데, 바꾼 건데. 최근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들어보면은 그 저장될 때 박주민인데 쫙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박주민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박미남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름이 변경되듯이 됩니다. 자동으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보들도 미 국방부라든가 미 국무부에서 저장이 될 때 네. 그런 식으로 자동 암호화되면서 자동 변조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그래서 이 트위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네. 여전히 다 떠다니더라고요. 그 사진들이. 왜냐하면 트위터 자체에서 이거를 삭제할 방법이 없대요. 그 회사 방침에도 안 맞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내리지 않는 이상 지금도 확인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확인이 되고 미국에서 논평이 났고 심지어는 그 기밀 유출한 혐의자가 체포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좀 대통령실에 지금 해명이 없는 대응 상황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좀 대통령실이 뚫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도청의 방법이 어땠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뚫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휴민트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용산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게 도청으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니까 민주당이 도청할까봐 그랬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뭐를 이제 거기다 깔아놓고 나갈까봐 그래서 못 믿고 옮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기가 될 때까지 한 두 달이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줘야지만
맞아. 이전을 할 수 네.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산 협의를 하고 그런 일을 저희가 했는데 저쪽에서 공사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다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정말로 신원검증 같은 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사업체들은 보통 대통령실 청와대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참 전부터 인부들까지 다 신원 조회하고 해야 되는데 네. 데려온 업체도 유명하지 않은 업체고 나중에 보니까 뭐 여사님하고 뭐 관련된 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외부 수익 그냥 계약했다. 이사업체 같은 데들이 와서 네. 이렇게 한 건데 보통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여러 군데 그 이사 과정에서 뭔가 심어져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밖에서 창문이나 벽에 진동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용화대 안에 그 대통령실 안에 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예전에 미국이 러시아에다가 대사관을 세울 때 네. 아무리 해도 계속 그게 발견이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래갖고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공사가 15년이 걸렸는데 러시아 사람을 전원 배제해갖고 인부들도 다 데려와갖고 공사를 짓고 그 정도로 이제 다른 나라의 도감청이라는 거는 오래된 역사거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대통령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군부대하고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타국에 미국이 타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에도 근무를 네.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 장교 시절에. 예, 장교실에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음. 거기는 주변 건물들이 다 보여요. 네. 저희들 있을 때도 불꽃놀이 하면 나와서 이렇게 불꽃놀이도 보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동네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벽의 진동을 통해서 감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안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광했지. 그냥 바로 그냥 가잖아요. 그냥 사진 다 찍히고. 산차가 이렇게. 네, 사진 다 찍히고 막.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건 내용 관련한 부분이죠. 예. 뭐 김성한 안보실장, 이문희 비서관, 뭐 국방비서관 이렇게 세 사람의 대화가 도청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국가 안보의 축을 흔드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방침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아요. 공식적인 방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가 주면 미국이 자기네 갖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거든요. 네. 형식만 그렇게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한테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린 우리나라의 방침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뭐 그렇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이 요청해서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방침을 안 바꾼 상태고 이분들도 걱정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나라 외교 방침하고 안 맞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 차라리 러시아하고 관계를 뭐 단절될 각오를 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편법이잖아요. 말씀 중에 되게 제가 머리를 잠깐 쥐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관료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모르고 또 오케이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그대로 그게 나와요. 전 세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네. 이게 나오면은 우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이미 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럼 떠도는 이야기 우크라이나에 이미 메이드 인 어디가 밝혀지지 않은 총알이 있다는 소문도 돌아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떠도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다 지운다고 나트번호 다 지우고. 네네, 뭐 막. 그런 네.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이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미 2월 달에 출발했죠.
네네. 예, 여기 관련된 논의들은 2월달에 이미 출발을 했고 네네.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인정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국가의 주권 문제로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넘어서 가지고 물론 이게 뭐 이 민간업체에서도 국가의 통제하에서 판매가 됩니다만은 국회의 뭐 비준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 무기 수출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유. 그때마다 제가 부끄러워 죽겠는 게 그걸 발표하는 게 어디서 하냐면 스웨덴의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하거든요. 네. 스웨덴의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은 죽음의 무기를 수출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진 국가라는 차원에서 등수 발표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늘 자랑을 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이 포탄이 유효기간이 있어갖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거의 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써야 돼서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네.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미국한테 주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돼요. 대여긴 한데 제3자 변제. 네. 네. 네, 그래서 판매가 아니라 대여 방식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죠.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효기간이 다 된 포탄을 새 거로 바꾸는 거라 이렇게까지 우리 도와주면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엄청나게 얻어와야 돼요. 엄청나게 얻어야 되는데 얼마나 얻어오는지 봐야죠. 이번에 가서 더 뜯겨오지는 않으면 다행이게. 여사님 사진은 많이 찍고 오겠죠. 네. 오늘도 저기 대전 가서 떡 먹는 사진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출마하려나? 진짜 그 아니 그 예전에는 염려가 진짜 윤석열 사실될까 봐 대통령의 무서워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용해졌거든요. 기본에서 조용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네. 그래서 저기 원래는 이분이 이제 뭐 제클린 케네디 흉내 낸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이멜다 마르코스나 그다음에 저기 에바 페론 그 아세요? 이멜다 마르코스가 복지부 장관 했는 거 아세요? 필리핀에서. 아 그랬었나요? 예, 예. 와, 생각보다 저희의 상상보다 꿈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드네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혹시 하반기 국무총리? 아니 생각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대선 후보로 나오긴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네. 안 돼. 제발 이거 안 아직 됩니다. 안 돼. 아이고. 우리 함께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최근에 잘 보도가 안 되던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사진 찍어주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지금 현재 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V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나왔죠. V2라고. 네. VIP2. 네. V1, 근데 V2 거의 그 이렇게.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듣고. 근데 거의 보도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분들은 원래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너무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V1, V2라고 부르니까. 아,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네, 분들이 그냥 처음 원래 들어갔으니까. V2라고 하나 보다.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여사님. 여사님.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2부속실이 따로 있어서 1부속실하고 2부속실 어떻게 보면 2부속실의 업무가 좀 구분이 됐었거든요. 정치 현안이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고 여사님 자체에 조금 소프트한 일정들을 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앴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 여사님 일정을 챙기고 네. 여사님의 입김이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더 문제인 거죠. 지금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게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1개였고요. 김건희 여사의 외부 일정은 3개였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한 분이 네. 뭐 대통령 만약 윤석열 그 당시 대선 때 대통령 대대로 자기 영부인이라고 뭐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영부인을 뛰어넘었어. VIP. 지금 사실은 사실은- 그분이 V1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속마음은 그때 내가 무슨 영부인이야, 내가 VIP지. 딱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부 발언에서 저기 뭐 개고기 발언도 있었고요. 네. 납북자 발언도 있었는데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 정책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해결 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거 것은 대통령이었는데요?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고 볼 수도 네. 있어요. 이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은 본인 권한이 민간인인데. 우리는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우리는 영부인을 그녀로 택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 아니 물론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저희 정부에서도 영부인이 일정한 역할들은 하죠. 네. 해야죠.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는데 저는 그 임기 내에 처리한다라는 걸 보고 나의 임기 내에 뭐 이렇게 들렸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미 아닌가.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자기 말대로 막 일정이 잡히고 뭐 자기 말대로 막 되고 막 그쵸. 이러면 되게 내 임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동정부 뭐 아니면 공동집권 뭐 공동정부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김태효 제1차장이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급하게 좀 방미를 했습니다. 뭘 하러 갔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방미하고 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지. 뭐 사전 점검하러 가는 거는 뭐 해야 되는 거긴 하죠, 실무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예. 도청건이 터지고 하면 정상회담 미루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네.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항의를 해야죠. 네. 그리고 요번에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방미 일정을 협의하겠다라든지 일단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태효 1차장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봤는데 외교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래는?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래요. 원래는. 그다음에 2018년부터 12년까지 비서관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거에 능한 분이고 말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정말 그 공무원 같고 외교관 같이 얘기하는 분이라 요 발언을 보고 외교라인에 계신 분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멘탈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구나.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당혹해하는 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급하게 미국을 좀 가서 그래도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에서 조금 성과라도 좀 갖고 와야 된다. 굉장히 급하고 힘들어졌다. 이거를 좀 얘기하러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옛날에 그 막 나가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네. 민중은 개돼지다. 교육부 네, 그런 느낌 받은 게 너희가 알아서 뭘 해?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 정말 네. 그 태도 무시를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하더라고요. 무시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끊어버리고. 그쪽 화가 늘 많이 나 있죠.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밟고 가라고 하잖아요.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나를 밟고 지지율을 올라가라.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좀 차분하게 해야 될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